이쪽으로 가지 마세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정숙은 반사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얘가 갑자기 무슨 소리니? 불편함과 당혹감이 섞인 말이었지만 발걸음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골목 안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괜히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그러자 소녀는 다급하게 고개를 저으며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은 안 돼요. 그 말에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제야 소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겁과 함께 무언가를 막아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어요. 대체 그 골목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박정숙은 해가 기울 무렵이 되면 낡은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였지만 하루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굳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사는 동네는 오래된 연립주택과 빌라가 뒤엉킨 곳으로 골목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골목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어느 집 앞에 폐지가 많이 나오는지도 훤히 꿰고 있었죠. 이 일은 생계를 위한 일이기도 했지만 혼자 사는 그녀에게는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습관이기도 했습니다. 정숙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는 텔레비전 뉴스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은 전날 남은 반찬으로 대충 때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과도 멀어진 뒤 그녀의 삶은 조용했고 때로는 지나치게 고요했어요. 그래도 정숙은 그 고요함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괜히 과거를 들추면 마음만 복잡해진다는 걸 살아오며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이죠. 손수레가 덜컹거리며 골목 바닥을 지나갈 때마다 정숙은 주변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이라 골목에는 아직 주황빛이 남아 있었고 이웃집 창문에서는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된장찌개 냄새, 김치 볶는 소리,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트로트까지 그 모든 것이 정숙에게는 삶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간만 되면 괜히 마음이 조금 놓이곤 했어요. 정숙은 평소처럼 가장 안쪽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골목은 낮에도 사람이 많지 않았고 해가 지면 더 조용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늘 그 길을 이용했습니다. 지름길이기도 했고 폐지가 잘 나오는 집이 몇 군데 있었기 때문이죠. 정숙은 습관처럼 그 길로 접어들며 손수레 손잡이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잠시 발걸음을 늦췄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쯤이면 가끔 학생들이 지나다니기도 했고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퇴근하는 시간대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종이 상자를 주워 손수레 위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 마른 체구의 소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고 옷차림은 계절에 비해 지나치게 얇아 보였어요. 소년은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가만히 서서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깊어서 정숙은 이유 없이 가슴이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정숙은 괜히 시선을 피하며
손수레를 다시 끌었습니다. 요즘 떠도는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괜히 엮이면 귀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 일 없다는 듯 골목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도 채가지 않아 소년의 발소리가 뒤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의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할머니. 소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소년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머뭇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구걸을 하려는 건가 싶어 정숙은 경계 섞인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봤어요. 왜 그러니? 짧고 건조한 말이었지만 정숙 나름의 거리두기였습니다. 소년은 잠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눈길은 자꾸 골목 안쪽을 향했고 손은 주머니 속에서 꼼지락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불안해 보여서 정숙은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겁과 망설임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말해야 하는데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죠. 정숙은 이유 없이 심장이 조금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소년이 다시 입을 열었을 때 정숙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다시 골목 안쪽으로 향했고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골목인데도 그날따라 골목 안쪽은 유난히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던 하루가, 이 낡은 골목이, 그리고 저 소년의 머뭇거림이 곧 그녀의 인생을 크게 뒤흔들게 될 시작이라는 사실을요. 익숙하다고 믿었던 길 위에서 정숙의 평온한 일상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소년의 말을 끝까지 기다리듯 골목 한가운데서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해는 아직 완전히 지지 않았지만 골목 안쪽은 유난히 빛이 들지 않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을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손술에 손잡이를 쥔 정숙의 손에는 어느새 땀이 배어 나왔고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시선이 계속해서 골목 깊숙한 곳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숙의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마치 그 안쪽에서 이미 무언가를 보고 나온 아이처럼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애써 담담한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가 안 된다는 거니? 짧고 무심한 말이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녀는 정숙을 올려다보다가 고개를 숙였고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이며 말을 고르듯 망설였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긴장이 그대로 전해져 왔고 정숙은 아이가 괜히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골목 안쪽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쇠붙이 같은 것이 바닥에 부딪히는 짧고 날 선 소리였습니다. 정숙은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렸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년의 반응은 정숙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고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주저함도 없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정숙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선 모습은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그 자세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광경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행동이 충동이나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그 짧은 순간에 분명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정숙은 무의식 중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얘야,
내가 뭘 안다고 그러니. 툭 던진 말이었지만 발걸음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골목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 불안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누군가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큰 화를 겪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손수레를 다시 끌며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소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은 진짜 안 돼요. 그 말에는 설명보다 절박함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제야 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겁에 질린 떨림이 아니라 무언가를 막아야 한다는 긴장감에서 오는 떨림이었습니다. 정숙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갈등이 일었습니다. 이 아이의 말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평소처럼 그냥 지나가야 할까 하는 갈등이었죠. 정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손수레를 뒤로 끌었습니다.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소년의 얼굴이 눈에 띄게 풀어졌습니다. 안도의 숨을 내쉬는 듯한 표정이 스쳤고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이의 반응이 너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골목 바깥쪽에서 이웃의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에 맞춰 몸을 돌렸고 자연스럽게 다른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소녀는 말없이 몇 걸음 뒤따르다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멈춰 섰습니다. 정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아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존재감이 이상하게도 마음 깊숙이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치 큰 고비를 하나 넘긴 사람처럼 온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문득 그대로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면 어땠을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생각은 금세 불길한 상상으로 이어졌고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애써 떨쳐냈습니다. 오늘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피해야 할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정숙은 아직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소년의 떨리는 눈빛과 굳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늘 익숙했던 골목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고 평생 같은 길만 걸어왔다고 믿었던 자신의 선택들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골목을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멈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앞으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첫 번째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깊이 잠들지 못한 탓에 눈은 따갑고 머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전날 골목에서 만난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떨리던 눈빛, 앞을 막아섰던 작은 몸, 그리고 끝내 다 말하지 못하고 삼킨 말까지. 정숙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정숙의 귀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멀게 느껴졌고 화면 아래로 지나가는 자막만이 눈에 띄었어요. 정숙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며 볼을 스쳤고 그 순간 전날 골목에서 느꼈던 서늘한 기운이 다시 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이유 없이 가슴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마친 정숙은 망설이다가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전날과 같은 시간대였지만 발걸음은 훨씬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골목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정숙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그 소년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골목 어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어제의 일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풍경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골목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안쪽은 여전히 어둡게 보였고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때 골목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웃 몇 명이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숙은 괜히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 곁에 섰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정숙의 질문에 한 이웃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에 여기서 사고 날 뻔했대요. 사람들 몰리고 경찰차도 왔다 갔다 했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날 자신이 골목 안으로 들어가려 했던 바로 그 시간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애써 놀라지 않은 척했지만 손끝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큰일은 아니었다는데 하마터면 다칠 뻔했다더라고요. 다른 이웃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 어제 소년의 말을 무시했다면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정숙은 그제야 소년의 행동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흩어진 뒤에도 정숙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골목 안쪽을 바라보며 어제의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분명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왜 그런 상황을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숙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함께 묘한 책임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다시 손수레를 끌며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길은 자연스럽게 바닥과 벽 쪽으로 향했고 혹시라도 소년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살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전날에는 그렇게 또렷하게 존재하던 아이가 하루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정숙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며 된장을 풀다가도 손이 멈췄고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는데도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내가 괜히 오지랖을 부리는 건가? 혼잣말을 해봤지만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분명히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후가 되자 정숙은 다시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폐지를 줍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소년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공사장 근처 오래된 상가 뒤편,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골목과 계단 아래까지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숙은 이 동네에 이렇게 외진 곳이 많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진 곳들이 누군가에게는 숨을 곳이자 버틸 곳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정숙은 골목 끝에서 낡은 종이 상자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 옆에는 얇고 해진 담요 하나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앞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이곳이 소년이 머물던 자리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슴 한쪽이 서서히 저려오듯 아파왔습니다. 정숙은 담요를 조심스럽게 집어들며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자신도 모르게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제의 경고가 우연이 아니었다면 그 아이의 사라짐 또한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요. 정숙은 담요를 손수레 위에 올리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일상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해가 완전히 기울 무렵 정숙은 손수레를 끌고 다시 골목을 찾았습니다. 담요를 발견했던 자리 근처에 이르자 발걸음이 자연스레 느려졌습니다. 바람에 흩날린 먼지와 종이 조각들이 바닥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 사이로 아이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숙은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 밤이 되면 더 쓸쓸해지는 골목의 끝자락은 낮에도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골목 안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숨을 고르고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늘진 벽 옆에 쪼그려 앉은 아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날 만났던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얇은 점퍼를 여미고 있었지만 어깨는 잔뜩 웅크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 보였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은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부드럽게 말을 건네자 소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경계와 놀람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몸은 금방이라도 도망칠 듯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손을 내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어제 그 아이 맞지?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아이의 모습에서 전날보다 더한 피로와 허기를 느꼈습니다. 밥은 먹었니? 아이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곧 대답이라는 것을 정숙은 알아차렸습니다. 정숙은 손수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집에서 챙겨 나온 빵과 따뜻한 음료였습니다. 이거 괜찮으면 먹어. 정숙은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소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으로 정숙과 봉지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결국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고 봉지를 집어드는 동작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에게 이 작은 친절조차 낯설게 느껴진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고개를 숙인 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괜히 이것저것 묻다가는 아이의 마음을 닫아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숙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고마웠다. 내 말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소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쪽은 위험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소녀는 입술을 깨물며 망설였습니다. 한참 뒤에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주 사람들이 싸우는 걸 봤어요. 밤에. 그 말에 정숙은 소년이 이 골목을 얼마나 오래 지켜봐 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이곳은 잠시 지나치는 길이 아니라 살아가는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정숙은 천천히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이와 같은 눈높이가 되자 소년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 이름은 뭐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이는 낮게 말했습니다. 민우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민우야, 여기서 혼자 지내는 거니?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 담긴 의미를 정숙은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골목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고 민우의 어깨는 다시 움츠러들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이모 집에 가서 좀 쉬다 갈래? 할머니라는 말 대신 이모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이를 더 부담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경계와 기대가 동시에 스친 눈빛이었습니다. 정숙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싫으면 말 안 해도 돼. 그냥 따뜻한 데서 잠깐 쉬어도 되고. 민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그 고개 끄덕임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손수레를 다시 끌며 아이 옆에 섰습니다. 민우는 정숙을 따라 두어 걸음 뒤에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전날과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이름 모를 거리감이 남아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단번에 구해주겠다는 거창한 약속은 하지 않겠다고. 다만 오늘 하루만큼은 혼자가 아니게 해주겠다고요. 그 다짐만으로도 정숙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정숙의 집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자 집안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만의 숨결로 채워져 있던 공간에 민우라는 낯선 아이의 기척이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신발을 벗고 현관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다시 밖으로 밀려날 것처럼 몸 전체가 경계로 굳어 있었어요. 정숙은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괜히 마음이 급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안에 들어와. 추운데. 짧고 담담한 말이었지만 민우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낡은 소파, 오래된 장식장, 벽에 걸린 액자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우의 시선은 특히 액자 쪽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정숙은 그 시선을 따라가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로 보일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 아이에게는 얼마나 먼 이야기일지 그 생각이 마음을 저리게 했습니다. 정숙은 먼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불을 켜는 동안에도 민우의 인기척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조용함이 오히려 집안을 더 크게 울리는 듯 했어요. 손부터 씻자. 정숙의 말에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로 향했습니다. 수도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를 들으며 정숙은 아이의 옆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마른 어깨선, 눈을 내리깔았을 때 드러나는 눈매, 말없이 움직이는 모습까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자꾸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밥상은 소박했습니다. 된장국과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남아있던 나물 반찬 몇 가지. 정숙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국을 한 번 더 떠주었습니다. 민우는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숟가락을 드는 손이 조심스럽고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언제 밥상이 사라질지 몰라 주어진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아이처럼 보였어요. 정숙은 그런 모습을 보며 괜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천천히 먹어도 돼. 아무도 안 빼서. 정숙의 말에 민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숨을 조금 고르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정숙은 아이 앞에 물컵을 슬며시 밀어두고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이런 평범한 저녁 식사조차 낯선 경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나자 민우는 습관처럼 그릇을 치우려 했습니다. 정숙은 말리지 않고 대신 수건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얼굴 씻고 와. 욕실 문이 닫히고 다시 물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정숙은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오래전 집을 떠난 딸의 사진. 정숙은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민우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생각에 정숙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괜한 상상이라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고 민우가 나왔을 때 정숙은 애써 아무 일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너 가족은 있니? 그 질문이 아이에게 얼마나 무거운지 알면서도 정숙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어깨가 눈에 띄게 굳어졌고 시선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이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는 체념과 익숙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대답이 마음을 세게 후벼 파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민우를 앉히고 맞은편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여기서는 걱정 안 해도 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여전히 무릎 위에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이의 손을 보며 그 작은 손이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견뎌왔을지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눈매, 입술선, 고개를 살짝 숙였을 때의 표정까지 기억 속 어딘가에 박혀있던 장면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있었니? 정숙의 질문에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다른 데는 잘 몰라요. 그 말은 정숙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골목을, 이 어두운 길들을 삶의 전부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정숙은 작은 방 하나를 정리해 이불을 깔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 민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이불과 정숙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요? 정숙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룻밤이야. 그 이상은 내일 생각하자. 그 말은 아이보다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불을 끄고 나오려는 순간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할머니 말 들은 거 잘한 거죠. 정숙은 잠시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도 나도. 아이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변해갔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얼굴과 오래된 사진,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이를 집으로 들인 것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숙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의 과거와 다시 마주하게 만들 것이라는 예감도요. 정숙은 그날 밤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작은 방에서 고르게 숨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 한쪽이 놓이면서도 다른 한쪽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다가도 몇 번이나 몸을 일으켜 앉았고 시선은 자꾸만 거실벽에 걸린 액자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얼굴과 어제 본 민우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순간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닮았다는 생각은 애써 밀어내려 할수록 더 선명해졌고
그럴 때마다 정숙은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괜한 상상으로 아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시 눈을 붙였지만 꿈속에서도 정숙은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긴 골목 끝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돌아보면 늘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흠칫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둑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침이 밝자 정숙은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민우를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이고 부엌에서 물을 올렸습니다. 컵을 꺼내는 손길은 어딘가 어색했고 물이 끓는 소리조차 크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제 민우가 했던 말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지냈다는 말, 가족이 없다는 말, 이름도 스스로 정한 게 아니라는 말까지 그 조각들이 하나씩 이어지며 정숙의 마음속에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방에서 나왔을 때 정숙은 애써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잘 잤니? 짧은 인사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자 정숙은 괜히 국을 한 번 더 저어주며 말을 꺼냈습니다. 학교는 다닌 적 있니? 민우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야? 아이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불렀어요. 그 대답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짧은 대답 하나하나가 마음을 깊이 찌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마친 뒤 정숙은 민우에게 집에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금방 올게. 이유를 묻지 않는 민우의 태도는 오히려 정숙의 발걸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많은 질문을 삼키는데 익숙해 보였습니다. 정숙은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딸과 관련된 서류를 떼기 위해 몇 번 찾았던 곳이었고 그때의 기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창구 앞에 서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물어봐야 할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정숙은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오래된 주민 기록과 전입 내역을 물었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의 정보만 알려주었습니다. 정숙은 메모지에 연도와 주소를 적어 내려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민우의 나이와 겹쳐지는 순간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메모지를 접어 가방에 넣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사무소를 나와 근처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딸이 집을 나가던 날의 표정, 연락이 끊겼던 이유, 그리고 그 이후의 긴 공백. 그 공백 속에 자신이 외면해 온 무언가가 있었던 건 아닐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일부러 골목을 빙 돌아갔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자 민우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기척을 느끼고 돌아본 아이의 얼굴에는 순간적인 불안이 스쳤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정숙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었어. 아이의 눈을 피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숙은 민우와 함께 골목을 잠시 걸었습니다. 담요를 발견했던 자리 근처를 지나며 정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밤에도 많이 있었니?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울 땐 어디서 잤어? 아이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사람 없을 때요. 비 안 맞는데. 그 말은 정숙의 가슴을 깊게 후벼 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정숙은 밤늦게까지 메모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적어둔 연도와 주소, 떠오르는 얼굴들이 하나로 이어질 듯 말 듯 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고, 더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의심의 조각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운 정숙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의심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과거를 다시 꺼내는 일과 지금 눈앞의 아이를 지키는 일 사이에서 정숙은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진실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곳까지 다가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날 아침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밤새 접었다 펼쳤던 메모지와 머릿속에서 맞물리던 조각들이 이제는 우연이라 부르기엔 지나치게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라고 말하기엔 아직 두려움이 앞섰지만 외면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단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창가에 서서 한동안 햇빛이 바닥으로 스며드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물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민우는 평소보다 말수가 더 적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놀림은 차분했지만 시선은 자꾸 정숙의 얼굴로 향했다가 이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숙 역시 아이를 힐끗거리며 괜히 국만 몇 번이나 저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질문들이 공기처럼 집안을 떠돌고 있었고 그 침묵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정숙은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우야. 아이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정숙은 목이 바짝 마른 느낌의 침을 삼키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내가 말했던 거 있지. 이 동네에서 오래 있었다고.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아이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엄마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게 있니? 그 질문이 떨어지자 민우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아이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꽉 쥐어졌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숙은 그 반응만으로도 이 질문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민우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은 기억나요. 정숙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사진? 정숙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멀리서 가끔 봤어요. 저를 안 보는 척하면서요. 그 말에 정숙의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이 집을 떠나던 날의 굳은 얼굴, 이후 간간히 들려오던 소문, 그리고 이유 없이 끊긴 연락. 정숙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장식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사진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딸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민우의 시선이 사진 위에 멈추는 순간 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그 표정을 보며 이미 많은 것을 확인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엄마니. 정숙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저를 버린 건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척 했어요. 그 말은 정숙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골목에서 민우가 위험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이유,
자신을 막아섰던 이유가 하나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의자에 주저앉듯 앉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과거가 한순간에 현재로 밀려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딸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던 시간들, 스스로 괜찮다며 외면해왔던 세월이 지금 이 아이 앞에서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었습니다. 민우야. 정숙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은 민우보다도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해서 그런 거야.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등에는 오랜 시간 혼자 버텨온 아이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다가가 민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추자 아이의 숨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늦었지. 그 말에 민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차갑던 손끝이 조금씩 온기를 되찾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당장 다 해결하겠다는 말은 못하겠다. 정숙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를 혼자 두지는 않을게. 그건 분명히 약속할 수 있어. 민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여기 있어도 돼요? 그 질문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혼자 아니야. 그 순간 민우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고 참고 있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은 아이를 천천히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오래 멈춰 있던 가족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러나 분명한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이의 손을 놓지 않는 것만큼은 어떤 과거보다 어떤 두려움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을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민우가 잠들고 난 뒤에도 쉽게 잠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울음이 먹고 고른 숨소리만 남았을 때조차 정숙의 마음은 좀처럼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돌리자 민우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아이를 불렀습니다. 민우는 망설이다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 다가와 식탁 앞에 섰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걸음 하나하나가 정숙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잘 잤니? 정숙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안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밥솥을 열어 따뜻한 밥을 퍼담았습니다. 오늘은 반찬도 평소보다 조금 더 꺼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지만 이 아이에게 평범한 아침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침 차량 소음이 집안을 천천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문득 이런 풍경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일, 그 평범한 장면이 이렇게 묵직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오늘은 어떻게 돼요? 그 질문에 정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다시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같이 가볼 데가 있어. 민우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어디요? 동사무소. 그 말에 민우의 어깨가 순간 굳었습니다. 정숙은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무서운 데 아니야.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공식적으로 알려주러 가는 거야. 민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숙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본 뒤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작은 움직임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정숙은 민우의 점퍼 지퍼를 끝까지 올려주었습니다. 바람 차다. 짧은 말과 함께 손을 때려던 순간 민우가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저 다시 혼자 되지는 않죠? 정숙은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도망가지 않아. 그 말에 민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동사무소로 가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정숙은 일부러 아이의 걸음에 맞추었고 민우는 처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본 아이의 얼굴은 골목에서 보았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 사실에 정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밤을 어둠 속에서 혼자 견뎌왔을지 이제야 조금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사무소 안에서 상담을 받고 서류를 접수하는 동안 정숙은 민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고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다려야 할 것도 넘어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아이가 아니었고 정숙 역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숙의 마음은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는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그 부름에 정숙은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우는 조금 쑥스러운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고마워요. 정숙은 대답 대신 아이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하늘이었지만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해답은 아직 없다고요. 앞으로도 어려운 선택은 계속될 거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아이와 함께라면 어떤 내일도 외면하지 않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며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집에 들어가자.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집에 다시 삶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요. 어제까지 멈춰 있던 시간이 이제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